카카오와 네이버가 폭락했죠? 지금 팔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상승효과입니다. 당국 규제 때문에 카카오와 네이버가 최근 급락을 했습니다. 각각 20% 그리고 13% 하락을 했죠. 이런 빅테크 폭락 사태, 우리 주주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폭락의 이유, 핀테크 업체들이 금융상품 소개하는 행위, 이거를 광고가 아닌 중개로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있는 서비스를 수정하거나 중단해야 된다.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규제 대상이 되는 업종, 철수 관련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카카오 택시, 카카오 헤어샵, 카카오 VX 이런 업종들이에요. 어쨌든 이런 규제 충격 때문에 주가 흐름 당분간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금융중개업 같은 경우에는 라이센스를 받기 전까지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사업에 영향이 가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지금 하락폭 적정할까요?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이런 분야에 대한 시장 부여 가치 10조에서 15조 원 수준입니다. 근데 시총이 20조 가까이 빠졌죠. 과다하게 빠진 측면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금융 핀테크 쪽 외에도 모빌리티나 헤어 이런 쪽의 규제도 같이 진행은 되고 있죠. 외국인들이 이렇게 카카오 네이버 내다판 이유는 바로 중국발 트라우마 때문이에요. 중국 빅테크 기업들 어마어마한 규제가 일어나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었죠. 이 트라우마에 외국인들이 반응을 해버린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중국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가 가진 다양한 사업 영역, 규제 산업은 일부일 뿐이에요. 검색, 광고, 쇼핑, 컨텐츠, 핀테크 굉장히 다양한 사업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 규제로 인한 기업 가치 훼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일단 시총이 얼마나 변했나를 보면은 6월 30일 두 달 전 기준으로 해서 카카오와 네이버 각각 시총 3, 4위였죠. 지금 현재 네이버 3위 유지는 하고 있지만 시총이 줄었어요, 많이. 그리고 카카오는 삼성전자 우를 제외하면 5위로 밀렸습니다. 그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 많이 상승하면서 4위로 올라섰죠. 그럼 카카오 상황, 주가 상황이 어떤 상태냐? 종전 영상에서 설명드렸죠. 이런 상승 채널을 그리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작년 코로나 이후부터 이 노란 색깔 채널, 이게 장기 추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액면 분할 시점과 더불어서 주가가 위로 크게 뛰어 올랐죠. 그리고 다시 이번 사태로 인해서, 폭락으로 인해서 장기 추세 안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장기 채널도 이렇게 위 채널과 아래 채널이 있죠. 이 아래 채널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채널 바닥 근처까지 온 거죠. 지금 현재 주가 위치, 단기 고점 여기서 여기까지 무려 20%나 빠졌어요. 단 며칠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럼 반등폭은 어땠느냐? 바닥에서 3% 올랐어요. 하락폭에 비해서 반등폭이 크진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카카오 주가를 주봉으로 볼게요. 봉 하나에 일주일입니다. 주봉 30주선, 여기 검정색 라인 보이시죠? 여기서 반등을 합니다. 종전에도 이렇게 30주 라인에서 반등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락할 때마다 30주선 위에서 치고 올라갔죠. 이번에도 역시 반등을 해줍니다. 깨지 않았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죠. 수급은 어땠느냐?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팝니다. 수량을 보세요. 지금까지 샀던 이 수량들, 그리고 내다 판 수량 거의 430만 주를 이틀 동안 팔아 제꼈죠. 1, 2주 동안 샀던 물량보다 더 많은 양을 팔아 제낀 거예요. 그럼 네이버의 상황은 어떻느냐? 카카오보단 양호합니다. 카카오에 비해서 규제되는 그 사업의 범위가 굉장히 좁죠. 특히 직접적으로 이번에 언급이 됐던 금융 분야, 네이버보다 카카오의 사업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의 하락폭이 더 컸던 거예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이런 채널을 그리고 있죠. 노란색이 윗부분 채널, 초록색이 아랫부분 채널입니다. 주가가 좋을 때는 이 윗부분으로 갔다가,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아랫부분으로 갔다가, 하지만 이 채널을 깬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렇게 채널 하단으로 내려왔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게요. 보면은 이렇게 출렁이면서 자연스러운 흐름을 나타낸 거예요. 물론 이렇게 단기적인 하락폭이 크긴 했지만 기존의 경험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흐름상의 하락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주가가 어느 정도 위에 와 있었기 때문에 많이 내던진 감도 있는 거예요. 카카오 포함해서 네이버가 주가가 만약에 저평가 상태였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팔았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네이버는 단기 고점 대비 단기 저점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13%가 빠졌어요. 카카오가 20%였으니까 훨씬 덜 빠진 거죠. 그리고 반등폭 3.5% 반등을 합니다. 반등폭은 카카오와 비슷해요. 이번 빅테크 규제 사태, 네이버의 피해가 카카오보다 훨씬 덜했다, 이걸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네이버의 주가는 하단 채널, 초록색 채널에 진입을 해 있는 상태, 그리고 여기 이 회색 선 보이시죠? 여기서 반등을 해준 거예요.
물론 이 하단 지지라인까지 여력은 좀 남아있죠. 주봉으로 네이버를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검정색 31선에서 반등을 해줍니다. 주봉 30주선. 종전에도 이렇게 30주선에서 반등을 해줬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상치 못한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충격은 아니었다는 거죠. 물론 이 충격파가 단기에 와서 그렇지 이 충격이 아니었다면 장기에 걸쳐서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구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네이버 수급을 보게 되면은 확실히 카카오랑 차이가 있죠. 이렇게 샀던 양 그리고 내다판 수량 물론 많이 팔긴 팔았지만 카카오에 비해서는 적게 팔았습니다. 확실히 충격이 덜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6월 30일 카카오의 현황 재무 현황을 비교해보면 이 당시 2021년 올해 말의 예상 실적이에요. 6월 당시 예상치는 매출이 5조 6천억 원이었죠. 지금 현재 예상 매출은 5조 9천억으로 늘어났어요. 예상 매출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익 규모 포함해서. 예상 이익이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투자 지표도 함께 좋아집니다. 올해 말 예상 PER 89배에서 59배로 낮아진 거예요. 당연히 예상 이익이 높아졌으니까 PER이 낮아지겠죠. PBR도 마찬가지로 예상 PBR이 10배 정도에서 8배 정도로 마찬가지로 낮아졌습니다. 이 당시 16만 2천원 가던 이때 주가보다 훨씬 매력적인 상태로 변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투자 지표가 개선되고 PER 그리고 PBR 저평가 상태로 바뀌고 있다. 물론 규제로 인해서 일부 사업 부문 타격이 없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가격이 너무 과도하게 폭락을 했기 때문에 점점 매력적인 상태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일단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까 차트에서도 보셨듯이 적정 구간에 들어섰다. 혹은 일부 할인 구간에 들어서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물론 단기적으로는 계속 규제가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릅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가격이 무지막지하게 지금처럼 빠진다기보다는 일정 부분 조정을 통하면서 기간 조정 형태로 가지 않을까. 물론 앞으로 나올 규제에 따라서 가격이 더 빠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과도하게 빠졌기 때문에 심각한 지금 같은 이런 폭락이 온다기보다는 적정한 가격 조정 그리고 기간 조정, 현재 상태의 주가에서 위로 아래로 움직이면서 횡보 구간이 오지 않을까. 이럴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는 거죠. 그럼 다른 나라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는 어땠을까요? 타산지석으로 삼아볼 수 있겠죠. 알리바바 대표, 규제를 비난하는 발언을 했다가 한동안 얼굴이 보이지 않았죠. 잡혀갔는지 어디 갔다 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태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중국 당국이 직접적으로 기업에 개입을 하기 때문에 강제로 기업 지분을 취득한다던가 압력을 가해서 사업 방향에 영향을 준다던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아주 크죠. 중국 빅테크 기업들 알리바바, 텐센트, 샤오미 최근에 폭락 규모를 보면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났기 때문에 카카오와 네이버의 하락 수준과는 비교도 할 수 없어요. 외국인들이 여기서 한번 쓴맛을 본 거예요. 아, 정부가 규제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한번 쓴맛을 봤기 때문에 이 트라우마가 우리나라 네이버와 카카오 똑같이 투매로 대응을 한 거예요. 그럼 미국은 어떨까? 미국도 마찬가지죠.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전 세계 선진 국가들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플랫폼 기업, 빅테크 기업 규제들을 하고 있어요. 독점 지위 남용, 사업 방향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있는데 문제는 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넷플릭스, 테슬라,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다 올랐죠. 반독점 규제고 뭐고 테이퍼링이고 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늘 높은지 모르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미국 시장은 중국 시장과는 사뭇 다르죠. 3주 동안만 이 빅테크 기업들 시총 800조가 증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했다. 중국 대폭락, 한국은 폭락. 이렇게 나라별로 같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현황이 이렇게 많이 달라진다는 거. 환경적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각 나라의 당국의 강제성, 그리고 얼마나 심하게 규제할 것인가. 여기에 기업의 성장성이 달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중국과는 다릅니다. 중국에 비해서 많이 민주적이죠. 게다가 미국의 빅테크 기업, 여기에 대항할 대항마들이 네이버, 카카오란 말이에요. 너무 심하게 규제해서 그 싹을 잘라버리게 되면은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피 현황은 지금 어떨까? 이 코스피 움직임에 따라서도 이 대형주들 영향이 있겠죠. 현재는 이 보라색 선 200일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어요. 확대해보면 이런 모양이에요. 이렇게 W 모양이죠. 이렇게 쌍바닥을 찍은 모양입니다. 쌍바닥 패턴인데 보통 상승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상승 채널,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가 깨진다면은 더 하락이 열린다는 건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독과점과 공정성 관련해서 어쨌든 규제는 이어질 거다. 하지만 중국처럼 그런 무자비한 그런 규제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네이버, 카카오 자체적으로 상생 방안을 내놓으려고 하죠. 소상공인들과 겹치는 그런 부분 알아서 사업 정리를 하고 철수를 계획하고 있어요. 당국에 잘 협조를 하는 기업들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중국과 같은 대폭락이 더 올 거냐?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카카오와 네이버 지금 사도 될까요? 일단 과거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런 규제 그리고 환경 변화에 의한 이런 과도한 하락, 이런 상황은 항상 매수 기회였습니다. 물론 규제 상황에 따라서 단기적인 추가 하락은 가능하겠죠.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장기적인 분할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여기서 더 하락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분할해서 더 사는 거죠. 특히 규제의 대상이 되는 분야가 카카오가 많았죠. 그래서 더 많이 하락을 한 건데 카카오가 만약에 여기서 당국과 잘 협의를 하고 잘 협의를 통해서 이 상황을 잘 타개해 나간다. 그런다면은 반등폭도 크게 나올 겁니다. 반면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카카오보다 그 규제 대상이 적죠. 그렇기 때문에 타격도 덜했지만 반등폭도 덜할 수 있다는 거. 그 외의 부분은 네이버와 카카오 본질적인 부분의 차이로 향후 주가 방향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에서 환경 변화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죠. 테이퍼링 관련된 이슈, 어쨌든 올해 안에 테이퍼링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여기에 따른 그 환율이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예요. 환율이 좀 안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당국의 규제 기조, 이게 중요해요. 어쨌든 지금 화두를 일단 던진 상태인데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추이를 지켜봐야겠죠. 하지만 아마존과 구글 이런 미국 빅테크들에 대항할 대항마는 어쨌든 필요하다. 규제 기조에 따라서 기간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두자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처럼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잘 우리가 대응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올 겁니다. 이렇게 규제는 무차별적인 폭격을 가하는 게 아니에요. 건전한 기준을 만들어가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될 거. 공포가 지속된다는 거는 지금 점점 주가가 싸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가의 역설입니다. 반대로 환희가 지속된다는 건 뭘까요? 점점 주가가 비싸지고 있다. 사람들은 폭락을 두려워하고 환희를 즐깁니다. 하지만 주가는 그 반대로 움직여요. 공포가 지속될 때는 살 때입니다. 환희가 지속될 때는 매도를 준비할 시점이라는 거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이렇게 나만의 원칙을 갖고 있어야 돼요. 원칙을 항상 종이에 적어서 모니터에 붙여두신 상태로 매매에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좋은 콘텐츠 들고 또 찾아오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